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지난달 말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제목은 한국은 적인가? 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서명운동도 시작을 했는데요. 서명운동 1차 마감일을 8.15 광복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종전기념일이죠. 1차 마감일까지 일본 국민 8,400여 명이 이 서명에 참여를 했고 이 서명에 참여를 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긴 글이 3,500여 명이 3,590여 명이 이 글을 남겨놨습니다. 이 글을 쭉 읽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일본인들이지만 대체로 일본인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일부를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발표했던 그 성명 핵심 내용만 좀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국은 적인가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하는데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쌓아갈 소중한 이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 한일은 미래지향의 파트너다. 세 번째로 이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그 배경이 됐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을 한 건데요. 일본 정부 스스로도 과거부터 개인의 보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 뭐 이런 비판입니다. 그러면 이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개된 서명운동 사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남긴 글 몇 가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역사,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사실을 인정하자라거나 아베 정권은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이러면서 아베 정권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다음 글 보시면 나에게 한국은 소중한 이웃입니다. 일본이야 조국이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지만 이번 불화수소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가 말하는 수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나 대법원 판결 등 한국의 움직임과 자민당의 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대조하고 보도나 의원 자신의 발언 등 뒷배경을 보면 자연스레 밝혀집니다. 분명히 제재, 대응 조치 등의 문구가 나오고 있으며 어디에도 수출 관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언론은 왜 보도하지 않는지 너무 신기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글이 남겨 있고요. 다음 글 보시면 아베 정권의 방식에는 식민지 시대의 횡포가 느껴집니다. 식민지를 반성하지 않는 것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 법원이 일제의 전쟁 범죄를 재판한 결과 민주주의 발전 도상국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발전하지 않았고 선진국이 아니고 발전 도상국이다. 일본을 그렇게 일컫는 말 같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도상국의 무지몽매하고 부끄러운 수상이 사법에 개입해 경제 제재로 대항한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찌질한 사건일 뿐입니다. 게다가 몇천억 엔이라고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일본의 경제계이며 일본의 경제단체 연합으로부터 어떻게 좀 하라는 비명으로 아베 수상은 혼나고 트럼프로부터도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다음 글도 한번 보시죠. 한국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에 비해 아베 정권의 옹색한 대응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럽고 비열합니다. 그러나 더 부끄러운 것은 일본인 중 상당수가 아베의 강권적 대응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리석은 민중이 어리석은 정부를 만든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이 진실을 숨기려 하는 그런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추종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전파하고 있는 이런 일본 언론도 비판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런 주장에 부안해동해서 추종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 자국민에 대한 이런 비판도 이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 한국 내에서는 이런 일본의 극우의 주장, 일본의 극우가 일부라고 극히 일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집권을 하고 있는 자민당 그리고 아베 총리부터가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퍼날라서 오히려 더 확대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유포하고 있는 그런 신종 매국노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일제시대의 창씨개명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창씨개명을 일제시대 초기부터 단행을 했던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많이 주저하고 시행을 하려다 말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창씨개명을 강요를 하면 이 문화말살 정책의 하나니까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반발이 두려워서 쉽게 시작을 못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고약한 이유인데 이름으로라도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 한국인과 일본인이 법적으로 평등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도 비슷하고 하니까 이름마저 일본 이름으로 같이 쓰면 서로 구별이 안 되니까 이름으로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또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초기에는 창씨개명을 주저주저 했었는데 오히려 1910년대부터 초기부터 일본에 충성하겠노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국인이 조선인이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짓고 그거를 호적에 올리려다가 퇴짜를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퍼나르고 있는 이런 한국 내의 극우 세력 또는 매국노 세력들을 보면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참에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라.